자, 점화식인데 오늘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점화식하고 수학적 기납법인데 시간 남으면 수학적 기납법 하고요. 뭐 수학적 기납법 증명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반드시 연습을 시켜야 되는 내용은 맞고요. 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네. 시간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 우선은 점화식 쪽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학원에 있으면은 이제 톡으로 질문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것들을 질문 받냐면은 요거 점화식으로 안 돼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경우의 수 문제, 뭐 함수 문제, 이거 점화식으로 안 돼요? 뭐 확률 문제 되게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점화식 근데 엔간한 거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점화식으로 안 돼요 하는 건 사실 점화식으로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어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점화식을 갖다가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려면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좀 찾으셔야 되는데 이웃과 항등 간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화식 중에서 알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뭐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개차 수열까지는 좀 기본 점화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 점화식들은 조금은 약간은 오바스러운 내용들이나 뭐 얼마 전에 소윤 쌤이 그때 뭐 물어보셨죠? 그때 원순열 색칠하는 거 그죠? 그거 점화식 일반은 구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점화식의 이제 메커니즘을 갖다가 좀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뽑아내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 좀 친해 놓으면은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간지나잖아요. 어쨌든 뭐 이걸 갖다가 노가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잘하는 애들이든 못하는 애들이든 간에 이제 노가다를 하지 않고 갑자기 n번째 항을 갖다가 함수처럼 딱 집어넣으면 딱 나오는 구조 요걸 뽑아내는 걸 갖다가 물어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재미가 좀 들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개차 수열했고 개비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an 플러스 1이 어떤 게 있냐면은 n 플러스 1분의 n분의 an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뭐 a1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칠게요. 어떤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an과 an 플러스 1 혹은 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 항들 간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웃한들의 항들 간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얘를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보통 어떻게 설명하시죠? 뭐 쭉 숫자를 집어넣어보고 an을 추론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축자대입법이라고 하나요? 네. 축자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걸 감소시켜가지고 이번에는 변변 곱하면 사라지면서 처음과 끝만 남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보통 책에 소개져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떤 숫자 값이었다면 등비 수열이 되겠으나 얘가 일정한 상수 값이 아니기 때문에 등비 수열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착안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점화식의 메커니즘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점화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폼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랑 같은 폼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n 플러스 1을 갖다가 이쪽에 이렇게 곱해줘 버릴까요?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 개차 수열까지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n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를 bn 플러스 1로 잡을 수가 있는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bn으로 잡을 수 있는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n과 bn 플러스 1이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과 bn 플러스 1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 수열이 될 거고요. 그럼 b1이랑도 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1 곱하기 a1 즉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n 일반항은 n분의 1이에요. 자, 되셨나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게 같은 폼으로 이게 바꾸는 겁니다. 여기 치환을 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어떤 상수 이런 걸 bn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an 더하기 어떤 n 이런 것들도 bn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an 플러스 1 더하기 n 이거 bn 플러스 1로 잡으면 안 되죠. 이게 n 플러스 1로 되면 여기도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렇게 같은 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n 플러스 1 잠깐만요. n하고 n 플러스 2배의 an 플러스 1이 n하고 n 마이너스 1의 an이다. 자, n이 2부터 성립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a1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방금처럼 축자대입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변변 쭉 쓴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사라지는 형태. 처음 두 개, 끝에 두 개 이렇게 남겠죠. 네, 이런 것들도 같은 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누구를 곱하면 되냐면 n 플러스 1을 갖다가 곱해줘 버리세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게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bn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상황 맞죠? 네,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가 조금 더 나와 있어야 되겠으나 두 번째 항부터를 들어가셔가지고 요 놈을 나눠준 값이 그냥 an 일반항이 바로 됩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이거는 이제 나눠준 거고요. 곱해준 거고요. 얘도 어떤 없는 숫자를 곱해서 같은 폼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열이 있죠? 뭐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고일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일 내용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교란순열, 완전순열, 교란순열, 완전순열, 점화식. 네,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교란순열, 완전순열, 점화식이 뭐냐면 a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배에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점화식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1, 2, 3, 4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1 밑에 1이 오면 안 되고 2 밑에 2가 오면 안 되고 5 밑에 5가 오면 안 되는 방법의 경우의 수. 그러면 A5겠죠. 항이 5개니까. 네. 요걸 구하는 건데 이제 점화식 일반항을 한번 제가 구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자, 얘도 같은 폼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은 좀 뜯어줘야 되죠. 이게 an 플러스 2하고 무언가로 뜯고요. 는 좀 이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같은 an 플러스 1 이렇게 무언가로 뜯을게요. 그럼 여기는 an이 남아 있으니까 an 계열도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얘가 같은 폼이기 때문에 an 플러스 1 이런 구조도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얘랑 얘랑이 붙어있는 요 놈하고 여기 붙어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을 전개를 시켰을 때 요 놈의 구조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 구조예요. 또한 실제로 여기가 지금 이 an에 걸려있는 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가 빼기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면은 그냥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춰주시면 돼요. 빼기로 하시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요렇게 해버리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죠? 여기 마이너스를 맞추고요. 네, 이렇게 맞출게요. 네, 마이너스를 맞추고. 그럼 여기를 같은 폼을 만들기 위해서 n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시고, 요건 얼마를 만들어야 되죠? n 플러스 2인가요? 자, 여기 맞춰버릴게요. 그러면 이게 넘기면,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2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n 플러스 1이 돼버리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맞춰졌죠. 자, 왜 이렇게 맞췄을까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bn이라고 잡고 bn 플러스 1로 잡을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걸 bn이라고 잡고 bn 플러스 1로 잡을 수 있는 구조 맞죠? 네. 그럼 얘 일반항 한번 간짐에 구해볼까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배의 an의 일반항은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고요. 자, 초항은 뭐냐면은 교란순열 A1은 빵이고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1 집어넣은 게 되는 거니까 A2 빼기 2배 A1이니까 지워지고 이게 1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초항이 1이에요. 네. 네, 되셨나요? 네. 초항이 1 맞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갖다가 또 같은 폼으로 바꿔줘요. 자, 오늘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같은 폼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건 n 플러스 1 팩토리아로 나눠주십니다. 네. 그럼 이게 n 플러스 1 팩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n 팩의 an이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n 플러스 1 팩토리아 분의 마이너스 1에 이거는 문제 풀 때 플러스 1승을 바꿔주는 게 좀 더 빨라요. 어차피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똑같거든요. 다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거에 대한 개차 수열로 들어가서 시그마 요것만 처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뭐 끝까지 푸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점화식을 갖다가 풀어서 일반항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점화식의 메커니즘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저번에 소윤쌤이 보여줬던 그 점화식 그 원순열 색칠하는 그 계열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구해서 연립 점화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점화식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어떤 같은 폼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치환을 하는 게 가장 큰 메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점화식을 풀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풀리는 모든 점화식은 등차, 등비, 계차, 수열꼴로 바꿀 수가 있다요. 등차, 등비, 계차, 수열로 바꿀 수만 있으면 모든 점화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이런 노가다성 문제 말고 가장 많이 나왔던, 옛날에는 가장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좀 덜한 점화식 기본 구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 플러스 1이 pan 더하기 q콜인데요. 자, PQ가 어떤 상수 구조가 되어 있죠? 네, PQ가 상수입니다. PQ가 상수가 아닌 경우도 조금 이따 해드릴 거예요. 자, an 플러스 1은 p 배 an 더하기 q인데 p랑 q가 상수가 될 때 이때 an의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같은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당히 어떤 숫자를 갖다가 알파를 갖다가 꽁꽁따리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은 이제 찌끄러기들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자, 남은 찌끄러기들이 얼마가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놈과 요 놈의 값은 여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q라는 놈이 남고요. 또한 누가 남냐 하면은 1 빼기 p의 알파, 이 놈이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여기다가. 맞죠? 네. 1 빼기 p의 알파, 이게 남아있죠. 그럼 요게 얼마가 돼버리면 되죠? 요게 0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가 요 놈을 bn 플러스 1로 잡아서 bn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이용한 다음에 더하기 알파만 해주시면 되는 구조거든요. 따라서 요 놈이 0이 되는 값은 존재할까요? 네, 당연히 존재하죠. p하고 q는 기본적으로 상수값이니까 반드시 만족해준 알파 값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알파 값이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거니까 p-1분의 q 이렇게 됐나요? 1-p분의 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 pan에 q가 나왔고 알파 넘어가게 되면 1 플러스 1-p분의 맞나요? 계산 맞나요? q는 1-p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네. 또 저 부분은 처리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가 1 빼기 p다. 이거 외우고 있는 공식은 아닌데,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 무조건 뽑아낼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요 빨리 구하는 방법 있죠? 나중에 가리키는데 요거는 알파 잡아버리면은 이 알파를 풀면은 그냥 이 알파가 요 알파가 되거든요. 네, 풀면은요.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피가드 수렴 정리하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개차 수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나오는 점화식이 하노이탑의 점화식인데, 하노이탑 뭔지 아시죠? 네. 네, 하노이탑의 점화식인데 요거 일반항을 갖다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이 알파 값을 먼저 암산으로 계산합니다. 알파 계산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죠. 네.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an 더하기 1의 일반항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고 초항이 2가 되는데 빼기 1이 넘어간 거니까 2의 n승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되면 이게 숙련되면은 대충 보면은 공비 바로 찾고요.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숙련이 되면은 이렇게 애들이 잡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차피 이 an의 일반항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무언가 곱하기 p의 n-1승 구조라는 거에다가 찌끄러기 비구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걸 정리를 일반화를 갖다가 해보시면. 그럼 주어져 있는 게 A1이 있고 A2는 집어넣으면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A2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냥 A, B 연립해서 풀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얘가 일반한 구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한 얘 같은 경우에는 개차 수열로도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하나 더 감소해서 두 식을 빼버리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bn 플러스 1이 여기도 이걸 뺀 걸 bn이라고 할게요. 개차 수열이니까 bn 그럼 2배 bn 마이너스 1 상수항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이게 n이 두 번째부터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bn 플러스 1이 2배의 bn이고 이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고요. b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bn 저번 시간에 했던 개차 수열 점화식이죠. 그러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어떤 수열이면 an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개차 수열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방법이 있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숫자를 좀 떠본 다음에 약간 빼보시면 개차 수열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론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에서 일반항을 구하여라는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뭐 10번째 항 이내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세려서 풀어라고 저도 얘기를 요즘에 해주는데, 그래도 꼭 궁금한 애들이 있어요. 저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희는 뭐 그거를 딱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Q가 상수가 아닌 구조 한번 가볼까요? 자, AN 플러스 1이 3배 AN 더하기 2의 n승 구조. 너무 어렵나요? 좀 쉬운 거부터 갈까요? 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1의 값이 1입니다. 잘못 푼 풀이가 이렇게 푸는 거죠. 알파를 갖다가 잡아서 풀면 2의 n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냥. 잘못된 풀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들이 이렇게 풀어요. 방금 배웠다고 해서. AN 2의 n 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맞나요? 알파 잡아버리면은 2알파니까 2의 n승이 되나요? 네, 2의 n승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맞나요? 자, 식변형이 여기까지가 잘못된 건 없어요. 맞죠? 네, 식변형이 이게 문제가 잘못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애들이 어떻게 풀죠? bn 플러스 1로 잡아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bn이라고 잡았는데 이게 bn 플러스 1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다 걔는 이렇게는 변형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못 푼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문제집에서.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역시 같은 폼으로 바꿔주는 게 오늘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차 수열 점화식 형태로 바꾸거나 등비 수열 점화식 형태로 바꿔주시는 방법이에요. 등차 수열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개차 수열 구조를 바꾸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양변을 갖다가 뭐로 나눠주는 거냐면 3의 n 플러스 1등으로 나눠줘 버릴까요? 뭐 끝까지 풀 생각은 별로 없고요. 네. 그럼 이러면은 뭐가 돼버리냐면 3의 n 플러스 1등으로 나눴기 때문에 3분의 2의 n 플러스 1등입니다. 그럼 이게 bn이고 bn 플러스 1 됐죠? 그러면 bn하고 bn 플러스 1을 뺀 게 어떤 개차 수열 구조가 됐으니까 이거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3의 n승만 곱해 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되셨나요? 또한 이번에는 뭐로 나눠줄 수가 있냐면 그냥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 버릴까요?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승분의 an 플러스 1은 2의 n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3 갈로 쳐묶고 자 2의 n승분의 an에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구조면 얘를 pn이라고 보고 얘를 pn 플러스 1이라고 보면 pn 플러스 1은 2분의 3 pn 더하기 1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런 상수 구조로 다시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이제 상수가 아닌 경우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n 플러스 1이 좀 잘리겠네요. 네, 지울게요. 여기다 할게요. 네. 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내볼게요. 2배 an 더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자, 역시 같은 이유로 애들이 이렇게 잘못 풀려고 하죠. 어떻게 풀죠? a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 그리고 오케이. 자, 2배에 an n 플러스 1 이렇게 풀면 같은 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숫자이기 때문에 같은 폼으로 만들기도 되게 좋아요. an에다가 더하기 n을 한 다음에 누구를 분리해 주시면 되죠? 2를 분리를 해주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bn, 이게 bn 플러스 1. 푸는 건 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애초에 여기를 pn 플러스 q꼴,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망원급수 설명하면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pn 플러스 q꼴이랑 pn 플러스 1 더하기 q꼴로 맞춰서 pq를 맞춰주셔도 되겠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어떤 구조도 있냐면은 이렇게 안 풀고 바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하나를 까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이제 이걸 계좌수열 bn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bn이고요. 요거는 bn-1이고요. 여기도 요걸 뺍니다. 그럼 이제 1만 남죠. 그럼 bn 일반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맞죠? b1은 참고로 얼마가 되냐면 a2에서 a1을 뺀 거라서 a1이 주어져 있으면 그 a2까지 구해서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자, bn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an 플러스 1에서 an이 bn이 되는 거니까 bn의 일반항을 가지고 an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점화식으로 바꾸는 거고 점화식의 같은 폼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an 플러스 1 빼기 an 또 bn으로 잡는 것도 이것도 같은 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되셨나요?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2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상 가능하죠. 2차면. 빼면 다시 1차가 될 거고 다시 또 빼면 다시 상수가 될 거니까 2개차 수열인 거죠. 차곡차곡 올라오셔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 항들 간의 관계식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구조는 이 구조 중에서 등비 수열도 있고 다시 등차 수열도 있는 거예요. PQ에 따라서 등차 등비도 나오고 개차도 나오고 이런 수열들도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이제 통탈로서 요거에 대해서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에서 잘 나오지는 않으나 사망점화식도 있죠. 네, 사망점화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항들 간의 관계식이 3개인 경우에요. P배의 an 플러스 옛날에는 신나게 가르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별로 가르칠 일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 스터디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거지 뭐 별로 애들한테 알려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P배의 an 플러스 2 더하기 Q배의 an 플러스 1 더하기 R배의 an 이꼴 0인데 우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이 0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아직 실력 정석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0이 아닌 되는 경우인데 뭐 중근을 가지는 경우하고 서로 다른 도식을 가지는 경우하고 뭐 허근을 가지는 경우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2번은 특성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으로서 PQR의 값이 0이게 되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이용하시면 되냐면 Q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죠. 그럼 P는 P끼리 묶고 R은 R끼리 묶어버리면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자, 마이너스 R이니까 넘기면 R이 되겠고요.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시 얘를 갖다가 이 an의 개차 bn과 bn 플러스 1로 잡으면 bn이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bn이 나오면 an이 나온다.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기본적으로 PQR의 합이 0이 되는 구조면 가운데 놈을 갖다가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R로 뜯어주시면 끝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0이 안 되는 구조가 많이 있잖아요. 0이 안 되는 구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까요? an 플러스 2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더하기 2배의 an 이꼴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초항과 둘째 항 나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초항과 둘째 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n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어떻게 풀까요? 네. 자, 어떤 같은 폼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x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x라고 생각하고 이걸 상수라고 생각하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2 이꼴 0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돼, 허근인데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좀 허근이 나오니까 빼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두 개근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거의 두 개근이 실제로 요거를 x제곱이라 보고 x라고 보고 상수라 보게 되면 두 개근이 얼마가 나오죠? 요거 두 개근이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라고 했죠. 플러스 2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두 개인가요? 2인가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1 빼기 2배의 an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다. 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친절하게 좀 써드리면 여기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이고 여기가 곱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요게 그럼 이게 an 플러스 2에 빼기 알파의 an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구조 베타의 an 플러스 1 빼기 알파의 an 구조 이러면 넘기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구조가 되고요. 요 개수가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넘기면 곱구조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은 얘랑이 역시 같은 폼이 돼버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x로 잡아서 이거의 두 개근 알파 베타를 찾고
이런 식 구조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근이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요. 2개가 나오거든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2개죠. 복소수 범위 내에서. 2개 근이 나오니까 실제로 여기 2를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구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항이 2개가 나오는데 요 수열에 대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고 요 밑에 수열에 대해서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an 플러스 2 빼기 2배 a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일반항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무언가의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는 구조라는 거고 밑에 있는 저식은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역시 무언가의 이번에는 공비가 2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나온다 이 소리거든요. 자, 식이 2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식을 빼면 그냥 an의 일반항이 바로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알파 베타로 잡아가주면 알파 베타가 이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만족해주는 근이 2개가 나와서 그 2개 근에 대해서 이렇게 2개의 연립점화식 형태를 세울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이 2식을 갖다가 빼게 되면 an의 일반항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눈치채셨겠지만 이거 한 개랑 이거 한 개만으로도 일반항은 구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저기 이게 여기에서 이게 뭐 3의 n승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풀려면은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눈다던가 혹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등을 나눈다던가 곱해도 상관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같은 폼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한 개만으로도 가능하나 2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개만 푸는 것보다는 2개를 식을 세워가지고 빼서 구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니까 2개 같은 경우에는 연립해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제 한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한 개가 나오는 경우일까요?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an 플러스 1 더하기 4an 이퀄 0. 자, 이래버리면 만족해주는 근이 2라는 중근 하나 가지잖아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2, 2,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식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이 2개가 나왔으니까 알파 베타 넣는 경우하고 베타 알파 집어넣는 경우 식이 2개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근이기 때문에 식이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식 한 개를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방법으로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중근인 경우도 가능하고 허근인 경우도 가능할까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해보셨나요? 별거 아니죠.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걸 피보나치라고 그러죠? an 플러스 2가 자,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이렇게 되는 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자, 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면 이게 x제곱, 이게 x 상수. 그러면 넘기면 x제곱 빼기 x 빼기 1 이꼴 0이라서 요거는 실근이 나와요. 만족해 주는 건 실근 맞죠? 요거는요. 네. 맞죠? 근해 공식 집어넣게 되면 알파 베타가 2분의 1 뿔마 루트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그냥 알파 베타 대신에 마지막에 바꿔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이게 실근이 아닌 허근인 경우에도 똑같아요. 여기 빼기 1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허근도 똑같이 일반항을 갖다가 그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실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 이쁘게 나오려면 이게 어떤 정수근이냐 아니냐가 조금 더 중요한 파트인 거지 실근, 허근, 중근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하나 더 여기 아까 1번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게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an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a 곱하기 p분의 r의 n-1승 더하기 b 구조가 돼서 사실 이렇게 된다는 구조만 알고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집어넣게 되면 a, b를 연립하시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구조인지를 알면 되냐면 a의 뭐 어떤 이 공비 부분이 2개가 나오는데 이 공비 부분이 2개 근이에요. 그래서 an의 일반항이 p배의 알파의 n-1승 더하기 q배의 베타의 n-1승 이렇게 되는 연립 형태의 점화식으로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첫째 항과 둘째 항을 갖다가 구한 상태에서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약간 좀 다소 좀 오바스러운 내용이니까 왜 그런지만 다시 설명을 해주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 거고 뭔가가 나오니까 두 개를 빼는 과정에서 이 A의 일반항이 요거와 요거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미지수 처리로 PQ로 애초에 해놓고 예를 들어서 초항과 둘째 항이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1 집어넣고 얼마, 2 집어넣고 얼마 해서 연립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알파, 베타는 그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뭐 옛날에 특성방정식이 들어갔던 시절에서는 이런 꼼수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2개항 관계식, 3개항 관계식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이제 붙으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보도록 할까요? 점화식에선. 자, 점화식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게 점화식의 원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좀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춰주세요. 네. 물론 이제 PAN 플러스 2 더하기 Q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이 다시 S가 되는 구조인데 S가 0이 안 되는 구조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생략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P배 AN 더하기 Q분의 R배 AN 더하기 S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네. AN을 X라고 보고 AN 플러스 1을 Y로 보면 유리함수 구조죠. 맞나요? 네. 왜 그런 문제 있잖아요. 유리함수를 n번 합성을 시켰는데 3번 하니까 항등함수가 나와서 2019번을 합성을 해요. 그러면 3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만 남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이게 합성을 한다는 게 다시 집어넣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A1을 집어넣을 때 A2가 나오면 A2를 또 집어넣게 되면 A3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합성하는 구조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유리함수에서 애들한테 이런 문제 있으면은 선생님 2019번 합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규칙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3번 만에 항등함수가 된다든가 6번 만에 항등함수가 된다든가 이런 규칙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푸는 게 사라이 정석이 맞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도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다는 건데 우선은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보면 어떤 구조상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AN 플러스 1이 P배의 AN 더하기 Q배의 AN 이렇게 나오는 구조면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AN분의 1과 AN 플러스 1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요게 S가 없고 여기랑의 멘트가 똑같아 버리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Q가 돼 버리게 되면 이건 이제 조화수열, 우리가 역수가 등차수열 이루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거 아니면 어떻게 풀 거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거 아직도 블랙라벨의 투스텝에 문제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제에서는 조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나 해볼게요. 뭘까요? 2배 AN 더하기 1. 이 정도로만 좀 할까요? 문제가 지금 이게 급조를 했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이쁘게 나올 수도 있고 재수가 안 좋으면 안 이쁘게 나오는데 잠깐 제가 좀 검사 좀 할게요. 네, 역시 이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쁘게 나오네요. 네. 자, 요 놈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절대 오바스러운 거니까 절대 누가 애들이 물어보기 전에는 알려드릴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 녀석이 이제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 요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최종 끝판 대장인데 어쨌든 각종 모든 점화식은 같은 폼으로 바꾸는 데 있어요.
맞죠? 네, 같은 폼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식의 변형을 할 거냐면 바로는 안 되니까 어떤 적절한 값을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값을 적절히 빼게 되면 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를 뺐기 때문에 2 빼기 알파의 an이죠. 네. 다음에 이게 알파를 뺐기 때문에 3알파가 올라가나요? 네. 그러면 2 더하기 3알파. 자, 식 구조가 됐나요? 이게 알파를 갖다가 적절히 뺐는데 빼기 3알파인가요? 빼기니까 네, 빼기 3알파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적절히 뺐습니다.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 빼기 알파로 묶어내요. 그러면 식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천천히 가볼게요. 자, an이고요.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요. 네. 알파 빼기 2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2 빼기 3알파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자, 여기 구조가 됐죠.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얘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알파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알파가 돼버리면 저 만족 기준 알파 값은 대충 봐도 몇 개가 나올까요? 넘겨서 보면 2차식이니까 2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연립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걸 만족해주는 2개근이 있을 텐데 an 플러스 1 빼기 2개근은 하나를 t1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이게 2 빼기 t1에 대해서 이거 3은 큰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는지는 조금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족해주는 2개근을 t2라고 할게요. 자, 여기 잡았다고 칠게요. 됐죠? 네. 그래서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는 어떤 이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증명하시오.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요 놈과 요 놈을 양변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럼 뭐가 뽑혀 나오죠? 요 녀석이 요게 무언가의 덩어리죠. 덩어리 그냥 쓸게요. 네. 상수값이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이니까 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알파를 지금 실제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2 빼기 3알파가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만족해준 알파 값은 이렇게 돼서 아까 제가 이제 검산을 했던 게 여기서 이제 정수근이 나오면 좀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1하고 t1, t2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요 놈이 어떤 공비라는 것도 이것도 상수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일반항을 뽑아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알고 있으면 뭐 이게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똑같은 방법이 가능한 건데 자, 그 전에 하나 더 팁을 좀 드리면 요 알파 값을 이 계산하는 구조가 되게 좀 복잡한 구조인데 아까 놀랍게도 제가 아까 검사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만들어 놓고 여기 2알파에 상수항 맞췄죠. 인수분해가 되게끔. 그래서 문제를 제가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여기서 이게 알파 놓고 푼 거랑 여기서 이거 알파 잡아서 푼 거랑 이게 식 구조가 이게 같은 구조냐 다른 구조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정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알파 더하기 2 알파 빼기 2가 알파라고 이렇게 잡아서 푼 거랑 지금 저거는 뭐가 되냐면은 알파 플러스 3분의 2알파 플러스 2분의 이걸 알파라고 푼 거랑 지금 이 두 개씩이거든요. 실제로 두 개를 전개하면 알파에 대한 두 개근이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일반항을 여기서 유도해서 풀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서 알파를 해서 알파 값을 두 개를 찾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뽑아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그건 유리함수의 역함수 공식이랑 같아요. y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라고 있으면은 우리가 xy를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Y 빼기 C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 확인, Y. 네. 역강동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이거를 3과 2가 체인지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같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XY가 같기 때문에 알파가 같기 때문에 바뀌어도 이거의 방정식분고랑 이거의 방정식분고랑 같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함동식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알파가 같을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요식과 요식을 정리를 하기 나름인 거라서 결국 같은 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군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역수를 취하면은 뭐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걸 풀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도실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중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그대로 고식으로 그대로 풀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중군이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풀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너무 오바스러운 내용이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요거를 조금만 더 풀면 제가 수화에서 얘기했던 뭐 유리함수의 주기성에 관한 내용들도 여기서 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네, 뭐 유튜브에 이제 그 부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알려주는 이제 기본 점화식 구조인 거고, 네, 우선은 제가 그 77페이지에 있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점화식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네, 77페이지에 있는 거를 쭉 써놨고요. 보시면 알 것 같고, 제가 설명을 안 했던지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소금물 문제. 연립 점화식 세워가지고 도식을 더하고 빼는 형태들. 예. 점화식을 세울 줄만 알면은 좀 되는 그런 계열들이 있는데, 하노이 탑,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요거는 요 단원에서 점화식 세우는 거 연습 겸 한번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증명은 원체 쉬우니까 제가 그거는 얘기는 뭐 안 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차라리 그거 말고 피보나치를 조금만 정리를 좀 할게요. 네, 피보나치 두열 아까 점화식도 일반항도 나왔고, 네. 피보나치 두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피보나치 수열의 예를 한 5개 정도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성질 한 몇 개 가르쳐 주시고. 네. 자, 피보나치 수열의 대표적인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계단 오르는 거. 한 사람이 계단을 갖다가 10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1개 계단 혹은 2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점화식 세우는 거예요. 네. 참고로, 학률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이 계단 올라가는 문제, 확률 문제 나오는 건 전부 다 문제 오류입니다. 네. 그건 나중에 이제 확률 가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계단 올라가는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슈퍼토끼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토끼가 뭐가 슈퍼토끼인지 아세요? 어미토끼가 있는, 새끼토끼가 있는데 한 달 후에 어미토끼가 돼요. 맞죠? 근데 이 어미토끼가 한 달 후에 다시 새끼를 또 놓고 이 어미토끼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또한 혼자서 계속 새끼를 낳아요. 네. 어미토끼가 되고 새끼 또 낳아요.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의 예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죠. 편지 문제. 네. A가 B한테 편지를 보내면 B는 C하고 A한테 보내고 C는 B하고 A한테 보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N달 후의 편지의 총 개수. 전체가 피보나치를 이룹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흰돌하고 검은돌 문제가 있습니다. 네. 흰돌, 검은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죠? 자, 흰돌과 검은돌을 배열하는데 흰돌 다음에 검은돌이 흰돌 다음에 흰돌이 올 수 없고 이런 계열들이에요.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변형이 많이 되는데 타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타일을 채우는데 이런 걸로 채우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채우는 거, 눕혀서 채우는 거, 뭐 이런 문제라던가. 자, 어떤 이제 타일을 채워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세우면 남은 걸 채우면 되고 이렇게 채우면 여기는 반드시 채워야 되니까 요걸 남은 걸 채우면 된다. 자, 이런 식의 문제. 네. 타일 문제까지 피보나치 수열 문제로 들어갑니다. 되셨죠? 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갖다가 일단은 캐치를 하셔야
저기 뭐야, 피보나치는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 대부분이 피보나치가 나가는 게 어떤 게 피보나치라 그러냐면 1, 2, 3, 5, 8, 13, 21, 34, 55, 그 다음에 이제 89, 144. 이게 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체 피보나치 수열이 숫자가 되게 눈에 익어요. 수열 문제나 어떤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객관식 보기에 저런 숫자들이 나온다면 피보나치 수열이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루카스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도 비슷한데 얘가 일반항이 이렇게 출발해도 똑같죠. 1, 2, 3, 5, 8 이렇게 똑같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식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 계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허락지가 않아서 이 정도만 얘기를 좀 하고요. 피보나치 수열의 성질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피보나치 수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가장 많이 나온 성질 중에 하나가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가서 an의 제곱까지 요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기본 성질입니다. 네. 1 나가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왜 피보나치 수열의 수행과제로 많이 하죠. 왜 달팽이 뭐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그죠? 네. 달팽이 뭐 등 껍질이 피보나치 수열 대표적인 예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1자리를 하나 그려 놓고요. 또 1자리를 한 개 더 그린 다음에 이게 A1, A2예요. 한 변의 길이가. 요거 붙이면 이게 A3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붙이면 A4가 되겠고요. 그럼 A3랑 A4랑 합쳐서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잡는 정사각형을 만들면 A5가 되겠고요. 그럼 4랑 5를 합쳤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붙여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A1 제곱, 2 제곱, 3 제곱, 4 제곱, 5 제곱, 6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가 되죠? A6 곱하기 A7이죠. 네. 뭐 식으로 직접 빼서 증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피보나치 수열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건데 자, 요런 것들이 있고요. 가끔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교대급수 문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100 여기 나와 있다고 치면 이런 거 있잖아요. an 플러스 1 an 이렇게 나와 있으면 an 플러스 2니까 2라고 해야 되나요? an하고 an 플러스 2라고 할까요? 네,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 네. 이런 것들도 an 플러스 2 빼기 an으로 바꾼 다음에 교대급수로 뜯어서 뭐 계산하는 것들, 뭐 피보나치 문제랑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요거랑 이제 거의 삐까하게 하노이 탑 문제. 좀 시간이 되면 아마 내년에 아마 수원을 갖다가 좀 심화 스터디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문제별로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하노이 탑도 구체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뭐 3단봉, 4단봉, 그 다음에 인접 건너뛰고 이동 가능한 거 뭐 규칙이 좀 되게 많아요. 네. 피보나치 문제들도 되게 많고 태우는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스터디 할 때 제가 좀 문제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적 기납법 증명까지 해주시면은 네, 수열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시험 전날에 꼭 연습을 시켜야 되는 내용인 거 아시죠? 네, 시험 때 반드시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4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스터디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